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도 제목을 보시겠지만 나의 첫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한마디로 20년 전에 제가 처음에 그림책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을 때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저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작년에 지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들이 우리 고장 진안이라는 역사 교과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완주에 사는 친구들은 우리 고향 완주, 장수에 사는 친구들은 우리 고장 장수,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역사 교과서들이 있는데 저한테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 교과서가 재미가 없다, 조금 만화식으로 재밌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진안교육청이랑 같이 마이꼴 옛 이야기라는 이 책을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진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여러분한테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 진안에 대한 마이산에 대해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조금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 40, 50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전그림 만드는 걸 한번 해보실 거예요. 같이 만들어서 오늘 발표도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림책을 만들어? 라고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고등학생까지 다 해봤거든요. 다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만드시고 한번 발표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주 4시간 오늘 되게 보람차게 의미 있는 시간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번 제가 어떻게 20년 전에 그림책 갓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떻게 그림책을 만들게 됐는지 제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부터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에서 그냥 입시미술을 치러서 대학에 갔고, 그렇게 이제 딱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꿈은 일러스트레이터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림책 작가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지가 저한테 너무 큰 의문이었어요. 누가 저를 데리고 가서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임용고시를 보든가 이런 고시가 있는 게 아니라 출판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 문턱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했어요 라고 출판사에 가져가긴 하는데, 출판사들이 그런 그림을 보고 저를 선택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너무 미지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책을 냈는지, 바로 제가 처음, 이 책이 첫 출간이 2005년이거든요. 2005년 언제지? 1판 펴낸 날이 2005년 3월 15일이에요. 책은 2005년에 나왔지만 제가 작업을 했던 건 그러니까 2년 정도 걸려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 책이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그 기간들, 그리고 출판사를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요 앞에다가 제가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콩이야. 눈물겨운 책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제 제 많은 책 중에 하나인데 첫 아이거든요. 제가 생산한. 어떻게 보면 그 산고의 고통을 얘는 2년 동안 품었다가 나온 아이였기 때문에 첫 아이였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애틋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이 모습이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그때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도 긴 머리가 안 어울려서 점점 머리가 짧아지더라고요. 네.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을 쭉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막 잔뜩 치장을 해야겠죠, 포트폴리오로. 그래서 이제 출판사 문을 몇 군데를 두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그 책의 출판사인 보리출판사에 여러 군데서 이미 그 전에 까였었죠. 이제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책을 냈던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출판사들이 안 됩니다. 저희는 경력자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인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책 낼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인들은 책에 있는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편집자들이 선생님처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경주 남산에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주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 동아리 사람들이랑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경주 남산에 진짜 가서 스케치 여행을 했어요. 가서 제가 정말 스케치북 가지고 스케치를 했는데 그때가 5월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대나무 숲을 막 헤치고 얼마나 햇살이 좋았겠습니까? 막 햇빛이 막 내려치고 막 대나무가 싹 소리가 들리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이
불상 이름이 엄마석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은 엄마불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딱 갔는데 딱 이 앞에 서는데 이게 뭐 불상이다 이런 것보다 너무 포근한 엄마를 만난 것 같은, 그때 아마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람이 불고 여기 부제로 바람 소리, 이게 딱 그 22살 때 붙일 법한 제목들, 막 감성 충만한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얼굴을 하도 만나가지고 만져가지고 아들 난다고, 그래서 코가 저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화선지에다, 제가 동양화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화선지에다 이런 그림들을 그려, 사진을 보고 그때 그 기분을 살려서. 그리고 이거 이제 바람보다 친구 얼굴을 제주도 여행 가서 그린 날이었는데, 막 저기 그때 담당 교수님이 한국에 뭐랬더라? 모나리자가 아니라 저보고 막 하여튼 그때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왜 극찬했는지 지금 봐도 모르겠는데 그때 좋다고, 뭔가 막 느낌이 있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바람이 막 부는데, 이게 날이 흐린 날이었는데 친구가 서 있는데 그런 감성이 묻어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이거는 졸업하고 나서 제목도 꿈에 대한데, 지금도 제목 붙인 거 보면 막 가끔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이때는 여기 보시면 저기 멀리에 여기 그 꽃이 시들어 있어요. 그때 진짜 월세방에서 혼자 어떻게 하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은 하는데, 이게 출판사들이 날 써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많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어떤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갈 수 없는, 눈에도 눈물이 한 방울 맺혀 있어요. 자세히 보면 혼자 골방에서 그림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어서 출판사에 가지고 갔어요. 포트폴리오라고 가지고 가고, 이건 크로키라고 빨리 이제 그린 거죠. 저희 이런 것들을 그리고 딱 가지고 갔더니 보리 출판사에서 선생님 괜찮은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식물이 좋아요, 동물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좋아요. 안 웃깁니까? 근데 어쨌든 식물이 좋아요, 식물이 좋아요, 남자가, 아니 식물이 좋아요, 동물이 좋아해서 저는 식물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콩 좋아요. 그래서 콩이요? 저기 짜장면 먹을 때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완두콩이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 뭐 콩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럼 콩밭에 가서 콩 좀 그려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책을 주려고 그때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고, 갑자기 콩밭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다 까진 것만, 콩잎이 3개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면서. 그리다 보니까 모든 잎들이 다 3개인 거예요. 완두콩, 파타. 콩잎은 3개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가을이 되니까 콩도 낙엽이 지는구나, 낙엽 진다는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걸 처음 안 거예요. 그리면서 콩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그 콩밭에 가서 워크샵, 이제 지금 생각해, 워크샵이고 한마디로 시험 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 출판사를 못 넘는 거고, 근데 이 출판사는 얘가 어디까지 해오나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막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콩밭을 그린 거죠. 콩밭에서 그린 그림, 이런 것도 스케치북을 갖고 진짜 앉아서 하루에 김밥 전국에서 김밥 하나랑 생수 한 통을 갖고 한 2주 정도를 혼자서 그냥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러면서 진짜 2-3시간씩 그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냥 지난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막 펜도 가지고 가고 이러면서 콩 보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자세히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스케치북으로 뽐내야지 저를 뽑아줄 거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갔습니다. 되게 열심히, 이거 무슨 콩이지? 이거 지금 보면 2000 몇 년도인데, 이게 2003년인가 4년도에 스케치를 한 거예요. 예, 작두콩. 예. 그리고 꽃이, 콩꽃이 이렇게, 그래서 나비 닮았다고 하는구나, 콩꽃이. 이때 그리면서 알았어요. 콩꽃 보고 나비 닮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핀 모습이 나비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콩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2003년이네요. 그러니까 이때 스케치를 이렇게 하면서 가을에 혼자 막 열어보고 어떻게 생겼지 열어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출판사에 보여줬더니 또 한 번 그려오라고 이러더라고. 이번엔 더 큰 밭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정도 스케치를 했어요. 이때는 2번째 할 때는 스케치북을 더 큰 거 사갔어요. 더 잘 보여야 되니까.
한 이렇게 A3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스케치를 이때는 동양학과가 붓으로도 보여주고 연필로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보여주마.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제발 뽑아주세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제 절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열심히 그렸네요. 지금 보니까. 네. 열심히 막 이거를 몇 시간씩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이라는 스마트폰 들면서 라디오라도 들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이때가 언제예요? 10월이니까 혼자 가을날에 거기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한 제가 몇 달을 했나 아까 한 여름부터 가가지고 했으니까 한 3, 4개월에 걸쳐서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 사인합시다 이러는데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저기 뭐지 이제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아직까지 되지 못했는데 20년 전에 이미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콩에 대한 그림책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 할머니가 이제 콩을 심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열심히 한번 그럼 내가 시골 집도 모르고 할머니들이 어떻게 뭐 옷을 입으시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도시 할머니랑 또 다를 거라는 생각에 진짜 시골에 갔어요. 변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제가 글을 먼저 올렸네요. 어떤 글을 주셨냐면 계약합시다 하고서 이제 줬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산 좋고 물 맑은 마을 시골에 콩할머니가 살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출판사에서 줄 때는 그림을 주는 게 아니라 글만 줘요. 딱 A4 용지로 글만 있는 걸 저한테 띡 주는 거야.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어떻게 그릴지는 제가 그냥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째째불 말만은 들쥐도 살았어. 들쥐는 심심하면 할머니한테 놀러 왔지. 여기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지금 딱 보시면 이 글을 보고 판단하시면 그쵸? 콩할머니. 그리고 여기서 또 다음 등장하는 애가 있어요. 누구 같아요? 들쥐. 그러니까 들쥐랑 콩할머니가 여기서 뭔가 어린이 책이기 때문에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글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봄볕에 민들레 꽃망울이 봉급 부풀었어. 할머니는 가마솥에 콩을 볶느라고 바빠. 호르륵 콩딱 호르륵 콩딱. 아유 고소한 냄새. 할머니 뭐예요? 콩 볶는다. 이제 이러면서 한마디로 이 들쥐는 어떤 들쥐예요? 말을 할 줄 아는 무서운 들쥐. 말을 할 줄 알아요. 인간이랑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들쥐는 어린애예요. 여기서 사실은 상정이 되는 게 어린애고 이 어린애 역할을 들쥐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있는 것보다 들쥐라고 상정을 한 거죠. 할머니를 아마 다른 책에서는 이걸 아이로 바꿔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이처럼 말을 해요. 들쥐는. 할머니 뭐예요? 이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봄꽃이 활짝 피었어. 할머니는 콩주머니를 풀었어. 어느 틈에 들쥐가 기어나와서 아는 체를 했어. 할머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콩이 밥에 넣는 밥밀콩, 매주 쓰는 매주콩, 콩나물 내는 나물콩, 검다고 공천콩, 푸르다고 푸른콩, 누렇다고 누렇콩, 니눈 같은 지눈이콩.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들이 말하시는 걸 녹취해가지고 그대로 썼다고 해요. 글 쓰시는 분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약간 맛깔스럽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 뭐예요? 그러니까 콩 심으러 간다. 논두렁 콩은 논두렁에 심고 울타리 콩은 울타리 밑에 심고 메주 콩은 앞밭에 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봄에 이제 나가서 콩을 심고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다 봤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골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골집을 이렇게 가서 스케치를 했어요. 혼자. 가가지고 시골집들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려보고 안에도 이렇게 시골집이 생겼구나. 빨래도 있고 우리 많이 보는 우물도 있고 새로 지어진 집 말고 좀 옛날에 지어진 집으로. 그래도 이게 어쨌든 20년 전에 스케치를 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도 스케치 해보고 직접 할머니도 사진 찍어서 스케치도 해보고 이렇게 색깔도 칠해보고 이렇게 이제 막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다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출판사가 대체 어떤 책을 냈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 일을 시킨 이 출판사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려가야 될 텐데 대체 어떤 그림이 먹힐 수 있을까? 그래서 봤더니 출판사들이 그 출판사 이런 책들을 내더라고요. 딱 보니까 약간 자세한 그림들. 그 출판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 2권을 제가 이제 봤더니 심심해서 그랬어. 바빠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요렇게 딱 그려가면 내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스케치에 맞춰서 1차 스케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제가 봐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스케치를 해갔어요. 다콩의 1차 스케치 제일 처음에 그 글을 보고 자 이렇게 옛날에 콩할머니가 살았어 이렇게. 그리고 근데 여기 들쥐라고 제가 그렸는데 지금 그려 보니까 고양이 수준이더라고요. 그 쥐가 이거 거의 살인쥐 크기로 들쥐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림이 사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들쥐랑 이제 할머니랑 대화하고 할머니 뭐예요? 콩 볶는다. 이제 이 장면을 제가 그린 거예요. 뭐예요? 할머니 뭐예요? 뭐 이렇게 콩주머니 풀어서 밥에 넣는 반밀콩. 쥐눈이 콩이다. 할머니 뭐예요? 콩 심으러 간다. 콩 심는다.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자세하게 아까 보시면 그 스케치했던 할머니 가져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막 이제 콩꽃이 막 피고 이제 콩꽃 아까 이제 연습했던 제가 그렸던 작두콩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이렇게 울타리콩이라고 작두콩을 대체로 울타리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지? 예, 이렇게 올라가니까 울타리 치고 올라가니까 울타리콩이 뭔지 한참을 찾았더니 그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밑에 심어서 울타리콩인데 뭐 울타리콩이란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덩쿨로 올라가면 다 울타리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푸콩 까고 이제 제일 처음에 푸콩이 열렸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아삭아삭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콩 벨 때 이제 가을역의 어떤 쓸쓸함을 제가 했는데 편집자가 보더니 할머니가 무서워요 이런 그림에서 콩을 심는 게 아니라 콩을 베는 게 아니라 시체를 저기 묻는 것 같은 괴기스러움이 있다. 약간 이러면서 딱 접더니 선생님 그림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애들이 보다 울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개성이 1도 안 느껴진대요. 속으로 지금까지 그 전에 그렸던 그림들은 다 그렇게 그런 책들을 냈는데 왜 내 책은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케치 이제 막 몽둥이로 쥐 잡는 것 같다고 막 쥐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 같다고 쥐가 콩알을 물고 저기 쪼르르 도망갔어라는 씬이었는데 제 딴에는 재밌게 그린다고 했는데 쥐도 무섭고 할머니도 얘랑 친구가 아니라 거의 애 잡으러 가는 느낌이라고 몽둥이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뭐지 콩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 태우기도 하고, 불쏘시개로 쓰기도 하고, 염을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소한테 이런 내용들로 이제 콩 깐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너무 무섭고 개성도 안 느껴지고 저한테 온갖 독한 얘기는 다 했던 거예요. 그때 정말 혼자 집에서 소주를 마셨나? 인생이 막 다 끝나는 거지. 딱 계약할 때는 베스트셀러 시작이었는데 이때는 거의 세상에서 가장 그림 못 그리는 사람으로 그 전락한 느낌으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우울하고 이때. 그래서 그때 고민해서 그래서 한동안 그림을 손에서 떼고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엄청. 대체 어떻게 뭘 시작하지? 그럼 내 개성은 뭐지? 나는 어떻게 특별한 걸 그려낼 수 있지? 그게 진짜 고민이었어요. 다른 작가들은 뭘 그리지?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술이나 마시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이러다가 고민을 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지 않고 어떻게 나만의 그림을 그리지? 그리고 어떻게 나만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지? 이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럼 내가 좋아했던 게 지금 내가 그럼 끌리는 걸 찾아보자. 내가 뭘 좋아했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게 무엇을 좋아할까? 찾아봤더니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흉내내지 않고 아까는 흉내냈잖아요. 출판사에서 잘 팔리는 1, 2등 책 가져다가 이렇게 그림 먹힐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영화도 막 그 잘 나가는 스토리들 가져다가 비슷하게 하는 것좀 저도 그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기존에 이렇게 잘 됐으니까.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몽둥이질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나열을 해봤어요.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곰으로 가장한 여우였어요. 애가 동글동글해서 못 달릴 것 같은데 준비 땅 하면 캬 해가지고 1등을 거의 1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좋아하고요. 내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 뭐 좋아했지? 그러니까 만화도 엄청 좋아했어요. 만화책 엄청 끼고 살았고 반고흐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흐도 좋아하고 화가 중에. 그리고 예전에 이런 옛날 그림들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하고 찾아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좋아했었지라고 찾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 또 뭐 좋아했었지 생각해보니까 역사를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 막 고구려 고분명고 혼자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에 고구려 고분벽화 좋아했던 거.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언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고구려 고분벽화들을 막 찾아봤어요. 어떤 게 있었지? 그래가지고 예, 박물관에 있는 것도 막 찾아보고 그리고 책에 있는 화집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고구려 고분벽화 이 산이랑 요거 이게 말 타는 요 씬이 제일 유명하니까 저도 여러분이랑 알고 있는 수준 딱 똑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고구려 고분벽화 하면 딱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스케치북으로 다 그려봤어요. 그냥 어차피 시간도 남고 할 일도 없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딱히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와 있는 산들하고 나무만 쭉 그려봤어요. 어차피 할 일이 없어서 하루에 도서관에 가서 저기 점심 먹고 가가지고 6시까지 계속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무 그리고 거기 있는 닭 그리고 소 그리고 왜냐면 할머니 집에 닭이랑 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닭이랑 소를 그리고 거기 여기 나오는 나무 그려보고 예. 그리고 이제 콩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지 풀 잘 그렸던 사람이 누구지 생각해보니까 신사임당이 초충도 하회도라고 나와요. 곤충이랑 심사임당이 풀을 잘 그렸대잖아요. 그래서 심사임당을 따라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심사임당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똑같아요. 그냥 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임당 이렇게 그림들 그렸잖아요. 따라 그려다 보니까 너무 잘 그린 거죠. 이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수박의 생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수박이 이게 덩쿨이 끝에 입이 이렇게 달리고 정말 이렇게 달린다는 걸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깨달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걸 단순화시켰지만. 그래서 5만 원 이거 하면 돈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이때 5만 원이 제가 그린 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따라 그려봤어요. 심사임당 책을 사가지고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눈으로 심사임당이 이렇게 그렸구나라는 거랑 손으로 모사를 해보잖아요. 공부가 돼요. 옛날에는 사진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스승 그림을 배우려면 스승한테 찾아가서 스승의 그림을 따라 그렸어요. 왜냐면 스승이 어떻게 붓질을 했는지 어디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따라 그리면서 이 파리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꽃은 이렇게 단순화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제 스승님이에요. 이분은 모르겠지만 이분은 나를 제자로 삼은 적이 없지만 저는 그리면서 심사임당 이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은 것 같아. 율곡을. 하여튼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따라 그리는데 공부가 진짜 많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 한두 장인데 그 당시에는 심사임당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고구려에서 활 쏘는 느낌으로 심사임당 이렇게 진짜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따라 그렸어요. 따라 그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윤복. 이번에는 할머니. 인물 얼굴을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물 잘 그린 사람이 누가 있지? 신윤복의 미인도.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신윤복을 카피해보자. 이제 카피의 재미가 들려서 출판사에도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오라는 얘기도 없고 내가 그냥 해보자. 그래서 신윤복 그림. 미인도 유명하잖아요. 옛날 미인은 쌍꺼풀도 없고 저기 코도 납작하고 저도 옛날에 막 네가 50년대 태어났으면 미인이었을 텐데 지금 태어나서 미인이 아니다. 그때 얼굴 동그랗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하여튼 근데 이 시절에는 이런 얼굴이 미인인 거죠. 자 여기 얼굴들 보면 되게 개성이 있어요. 신윤복 얼굴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목욕하는 자 여기 그러면 이 얼굴들을 제가 쭉 보고 얘네들도 카피를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저도 인물을 그려봤어요. 이제 콩할머니를 그려보자. 이렇게 그렸어요. 할머니를 보고.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얼굴은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할머니가 저 닮았다고 자기를 그려 넣었다고 그리다 보니까 나를 닮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생긴 게. 어쨌든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 모든 게 다 짬뽕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 고분벽화. 그리고 심사임당. 그리고 신윤복.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제 그림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이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또 믹스 시킬 것인가. 이제 공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그림에서 믹스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 게
할머니들 그 쭉 다양한 옷차림으로 막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보더니 할머니 옷 하나만 그려야 된대. 애들이 옷이 바뀌면 헷갈려 한대. 이건 영희 할머니, 철수 할머니 이런 줄 안다고. 애들은 헷갈리니까. 그래서 주인공들이 아무리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는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주인공이 의상이 하나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헷갈려 하니까 애들이 옷이 바뀌면 다른 사람인 줄 안다는 거. 어쨌든 주문이었다가 어쨌든 빨간 옷이면 사람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인공도 의상 하나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의 구성을 위해서 삼강행실도를 따라 그려봤어요. 한 장면 안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자기 다리를 잘라서 허벅지를 잘라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스토리가 다 다른 얘기예요. 한 장면 안에. 그래서 이런 거 우리나라 그림들 보고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지금 이렇게 넘기는 책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 화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를 또 보고 이거는 구성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이 그때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샤프로 막 그린 것 같은데 옆에다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흉내내지 않고 4차였구나. 3차까지 계속 까였나 봐요. 어쨌든 4차 때 이제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 바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콩할머니가 사서 여기 고구려 고운벽화 나무 생각나시죠? 소 여기 그 집 여기 신윤복의 얼굴 여기 고구려 고운벽화에서 나왔던 닭들 여기 산 그렇죠? 되게 유명한 산이죠. 고운벽화에 나왔던 이런 식으로 할머니 뭐예요? 콩 볶는다 이렇게 쥐도 약간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다 콩이다 이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콩 보여주고 아까 그 삼강행실도 한 장면 안에 여러 이렇게 구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울타리 콩도 심다가 할머니가 쉬다가 콩밭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구성을 흉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그냥 어떻게든 다 지금 넣은 거예요. 넣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새 한 알, 동물 한 알, 사람 한 알. 그래서 새 알이지. 왜 새 알씩 심냐? 왜냐하면 짐승들이 와서 파먹기 때문에 새 알씩.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면 뱃속에다 새의 뱃속에 새 알, 소가 새 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넣은 거예요. 내용들을 여기 막 새들이 날아오르고 자 이렇게 여기 꽃들 여기 신사임당 꽃들 보이죠? 신사임당 아까 이제 여러분도 보셨으니까 신사임당 꽃들이 흉내내서 이렇게. 제 스승님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장면들을 그리고 여기는 계속 이 장면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 밭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 장면 밭에서는 초반에 다 자라죠. 더 많이 자라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같은 밭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림이 풋콩 까고 할머니가 이제 콩 베고 여기 이제 콩 낙엽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삼강행실도의 이 구성 또 나오죠. 나오고 자 이렇게 그리고 콩밭이 피고 이제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수확이 된 시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작두 써는 장면인데 작두 써는 장면을 크게 보여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다. 농촌에서 모든 것이 다 작물이 다 거치고 나면 빈밭이 남잖아요. 빈밭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집을 더 크게는 안 그렸어요. 더 크게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빈밭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밭을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생명이 처음에 심어졌다가 비었다가 다시 이 밭에 무엇인가가 심어지겠죠. 그게 주인공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독자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자기만의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글을 보고도 자기 해석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눈이 내리면서 끝나는 장면인데 이제 콩눈이 내리고 있죠. 막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스케치가 10차까지 갔어요. 이 스케치가 4차였고 10차라는 거 계속 그림을 이제 다시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다콩이야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을 보셨으니까 그 다음이 보이시겠죠.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내부를 보실까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동양화 화선지에 그린 거고 할머니도 훨씬 정교해졌죠. 아까 그림 처음에 스케치보다 이렇게 밭을 메고 할머니가 콩 볶고
여기 보면 이 치마를 입고 있지만 이 치마 아래 이 바지가 보일 거예요. 나중에 치마를 벗고 바지 입고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연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머니 이제 콩 심으러 간다 이러고, 여기 할머니가 무슨 콩 심어요? 새알. 그래서 여기 아까는 짐승들이 보이겠지만 여기는 짐승들이 이렇게 저 콩알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 장면으로 바꿨어요. 그림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빈밭이죠. 그리고 여기도 주목해 주시면 여기를 이제 제가 이제 맷받쥐라고 설정을 했는데 들쥐라고 나왔지만, 맷받쥐는 자기네가 울타리가 이렇게 회색 쥐처럼 이렇게 도시에 사는 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드는 쥐예요. 맷받쥐의 특성이 그래요. 되게 작아요. 진짜 이렇게 여기 손 두 마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쥐인데, 여기 이 울타리, 그래서 그리고 쥐를 두 마리라고 상정을 했어요. 이 두 마리도 내용 속에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콩 빼고 이제 콩이 점점 자라고 계속 자라는 게 보이죠. 지금 콩꽃이 이렇게 맺힌 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했다가 다음 장면에서 콩꽃이 맺히는 거. 다 같은 자리에 있는 꽃인데 제가 그때 콩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콩의 생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비처럼 예쁘게 꽃이 맺히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들쥐들이 여기 지금 콩도 꽃을 피우고 있고 들쥐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꼬리에서 이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장면인데 장면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푸콩 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쥐 한 마리가 안 나타났어요. 왜 그랬냐면 아기를 낳거든요. 여기 이렇게 들쥐들이 여기 새끼들이 있고, 이렇게 가을이 열매를 이제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쥐도 새끼를 까고 콩도 이제 맺혀서 수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조연들 주연들이 다 이렇게 생애 주기를 맞이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들쥐 얘기 같은 경우는 들쥐 등장만 나오지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 이런 훈련들을 한 거예요. 이 책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얘기에는 없지만 그림에는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애들이랑 이런 걸 또 찾는 거예요. 여기 들쥐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손주, 손녀들 이렇게 같이 책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나무도 보시면 바뀝니다. 보시면 감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연두색이었다가, 그쵸? 약간 이제 낙엽이 지고 있죠. 감나무 이제 가을 되면 낙엽 지잖아요. 그리고 감이 맺힙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자연, 이 콩밭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이렇게 한 주기를 거치는 이야기. 이게 이 책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여기. 어이구. 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쓰고, 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아까 눈이 내리면서 할머니 뭐해요? 손도 시리고 코도 시린데 앉아요. 들쥐가 아랫목에서 기어들면서 쫑알대서, 여기 이렇게 새끼들도 같이 자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할머니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겨울에 자는 것처럼, 이 들쥐는 어린아이예요, 거의. 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할머니는 콩을 가리고 들쥐는 콜콜 잠이 들었어.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제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 때 한방눈을 저는 이제 콩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까 그 아이디어가 시작까지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 책을 정말 냈을 때는 정말 이제 왜 상고의 고통인지 아시겠죠? 2년여간에 걸쳐서 책을 냈고, 그리고 그때 이 책이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한국을 그림책 주빈국으로, 그러니까 세계마다 매년 그림책들을, 그 나라의 그림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렇게 도서 전시회가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그때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주빈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대한민국을 요거 프랑크푸르트에 이렇게 소개하는 대표 나라로 정합시다 해서 했는데, 다콩이아가 그림책 100권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소개까지 받아서 저로서는 되게 감사하고, 이게 제 어떤 열심히 한 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쁜 책이었죠. 이따가 여기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로도 책은 계속 열심히 이제 출간을 했고, 여기 이제 지난해 와서도 책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제 수상한 너구리 아저씨라고
네, 그림이 많이 귀여워졌죠.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던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제 그림 그리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이제 보시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고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참새총각이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학 문제 푸는 이 참새총각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 이제 참새 누구누구 어디 쌀이 막 해가지고 같이 놀러 갔어요. 그 강가로 놀러 갔는데 아저씨 우리 놀러 가요 해서 이제 거북이 마을 강가로 놀러 갔는데 9년 만에 문제를 풀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아무도 수영을 못해. 그랬더니 이제 부릉부릉 하면서 이제 그 우체부 아가씨가 도와주러 와요. 이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 집에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실이고요. 아, 소리 아까 확인을 안 했는데 되려나? 네. 평소에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3년 전에 그린 거여서 컴퓨터 타블렛으로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우선은 러프 스케치라고 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부터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글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맞는 그림을 대략적으로. 이 장면은 우체부 아가씨가 달려오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림책은 꼭 글자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이 들어가는 자리는 일부러 빼놓고 그리거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세하게 그리기. 예전엔 이런 걸 다 종이로 했었는데 컴퓨터로 그리면서 아주 수월해졌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저 잘 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제가 참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프린트를 합니다. 지금은 다 수작업을 컴퓨터 작업하는데 이때까지는 컴퓨터랑 수작업을 같이 손으로 그리는 거. 라이트박스라고 이제 빛이 비치는 건데 여기에 대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이렇게 선으로 뜨는 데만 한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려요. 한 장은. 저도 어깨가 아파요. 계속 이제 앉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연필을 깎아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그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고 털고 색칠하고. 그래서 이제 붓을 다양하게 쓰죠. 그래서 중요한 곳은 아이들이 보면 왜 사람들이 얼굴이 노란색이에요 이러는데 저 노란색을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칠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이제 딱딱 저 작은 붓으로 저 세밀한 곳들을 딱딱 제가 봐도 참 잘 칠하는 것 같아요. 딱딱 이게 어떻게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실수 안 한다. 실수하면 쓰러질 거다. 나도 쓰러질 거다. 이거를. 중요한 곳에 한 10번 정도 칠하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 한 3번이나 4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칠한데 또 칠하고 갔다가 다시 칠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수채화라는 건 말리고 또 칠하고 말리고 또 칠하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데 한 3일에서 4일? 그런데 뭐 스케치를 하고 스토리 만들고 이러는데 그 이제 거북이마을 시리즈 자체 만드는 데만 한 3, 4년 걸린 것 같고요. 어떤 이거를 창작책이었거든요. 그때는 글이 있는 거였고, 그래서 이런 책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계속 책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책이 이제 다콩이야였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책을 꾸준히 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순신을 찾아라. 이건 이제 100% 컴퓨터 작업을 한 거고요. 특히 이런 다콩이야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본인들이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자기네 집 할머니가 이 책을 탁자 위에 놓고서 맨날 보신다는 거예요. 작두콩, 팥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맨날 봤던 거고 여기 나오는 인말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볼 때 대부분 읽어주는 거에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들쥐 봐봐. 여기 뭐지? 들쥐가 여기 뭐지? 아까 이 둥지 안에서 새끼들이 치고, 그리고 만약에 감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지금 감이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감나무에서 감에 지금 새순이 돋았고요. 그리고 감나무에 지금 잎이 돋았고,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만 따로 이렇게 그림책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책을 볼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재들을 찾아준다면 사실은 훨씬 재밌게 책 읽기가 가능.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두세 시간을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들쥐 이야기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감나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면 병아리가 자라서 중딱이 됐다가 또 몇 마리가 사라졌어. 왜 사라졌을까? 여기 그림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 상상을 했어요.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읽어줄 때 단순히 재밌게 막 읽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세종대왕을 찾아라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님이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여기 보면 경복궁에 관한 장면들이 쭉 고궁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때 사대문 안에서 뭐 팔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가지면서, 그러니까 책 읽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림책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이 책이 딱 나오면 글 작가는 살을 받으면 제가 유급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림의 영역이 많기 때문이에요. 읽기책이랑 그림책이 왜 제가 더 지분이 크겠습니까? 어떨 때는 7도 받거든요. 그 이유는 글에서 얘기해 주는 것 이상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주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보는 훈련들이 되면 훨씬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읽기로만 끝나면 얘는 30분짜리로 끝나는 책인데, 그런 안에 있는 내용을 알면 얘는 3, 4시간짜리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게 훨씬 도움이 되죠. 네. 시간 다 강사님이 다 그렇죠. 지금 오늘 저는 오늘 잘 오신 겁니다. 네. 네. 아니에요. 저도 쓰러져요. 어르신들 위한 제목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오늘 한번 이 다콩이야 가지고 이 책 가지고 어르신들이랑 저는 이야기해도, 오늘 지금 저한테 들으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읽기 이후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세요. 생각보다 콩이라는 소재잖아요. 저도 오늘 일부러 콩을 왜냐하면 자연에 이미 관심이 있으신 거고,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이 보셨던 건데 그게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오히려 글밥이 적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권 좀 사주세요. 제 책이 좀. 저한테 좀 인세 좀 들어오게 좀 사주시면. 그리고 저도 이거에 맞춰서 오늘 또 지금 준비한 건 마이꼴 옛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안에 사시지만 사실 진안 많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마이산이 말의 귀를 닮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마이산이 무슨 얘기가 있는지 또 막상 물어보면 또 몰라. 거기 뭐 이렇게 무슨 절도 있고 막 돌탑도 쌓아져 있다는데 몰라. 그러니까 마이산은 마이산이지.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하는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신윤보, 고구려, 여러분 아는, 저도 딱 그 수준인데 이 책을 하면서 저도 공부가 된 거예요. 저도 지난해 살고 여기서 아이도 둘이나 낳았지만 모르다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지난해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고, 오늘 그것들 여러분이랑 좀 나누려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친구가 오거나 아니면 아까 좀 할머니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껌 좀 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껌 뱉을 수 있는 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런 상식적인 건 아니, 어쨌든 좀 재밌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마이꼴 옛 이야기라는 책은 각 12면에 저희가 지금 12음내 포함해서, 지난 읍 포함해서 12면, 음면이거든요. 12개.
죄송합니다. 제 거짓 정보를. 11개 껌 좀 씹어준 줄 알았는데, 껌을 씹다 말았네. 자, 여기 그러면, 여기 11개 읍면의 이야기, 내려오는 설화들이 있어요. 그 설화들을 처음에는 글로만 써져 있었는데, 그거 이제 만화식으로 제가 이제 푼 거고, 그래서 만화식으로 풀면서 이제 제가 글도 약간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가 있었지? 이거 어떤 얘기가 있지? 그래서 저도 취재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다콩이야를 그리다가 콩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작두콩도 알고 울타리콩은 존재하지 않고 울타리 밑에 심는 콩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처럼 그걸 그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애정이 싹트고 공부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성스럽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산에 관한 얘기 주로 해드릴게요. 11개 읍면인데 모든 읍면은 어차피 다룰 수도 없고 제가 그 읍면들 취재 다니면서 했던 눈물겨운 얘기는 제 가슴 속에 묻어두고요. 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책에는 삼형제 바위가 있었어 하는데 삼형제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찾으러 막 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빼고 마이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진안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뭘까요? 마이산이잖아요. 말의 귀를 닮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끝자락의 이야기인 거예요. 마이산이 닮았다는 거는 조선 이제 중기 이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 전까지도 마이산이 계속 존재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이산 설화도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마이산에 어떤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지 한번 그런 얘기도 오늘 간단하게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렸던 책들 20년 동안 이제 그렸던 책들 한번 이렇게 그림책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책 진안교육청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책을 내게 됐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장 진안, 순창의 생활, 익산의 생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우리 고장에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있지만 이건 그 고장별로 있어요.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우리 고장 진안이라는 책이 있었고 너무 재미없다. 아이들 보조교재로 책을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교과서도 약간 그림들을 바꿨어요. 그때 그림이랑 내용이랑 안 맞아서 선생님들이 그건 열정이 없으시면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이거 글의 내용이 애들이 보기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좀 흥미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몇 달 동안 취재 다니고 이러면서 저희 진안 곳곳을 그리게 됐고 그래서 나온 책이 마이골 옛 이야기 두둥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각 장면들은 이제 그 읍면동에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표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마이골은 이제 진안을 옛날에 마이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편집 같이 하시고 되게 애쓰셔서 같이 만든 되게 정성스러운 책이고 좀 자랑 좀 하자면 어쨌든 나오고 나서 되게 다른 교육청에서도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 그리면서 그 책들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책들도 되게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만든 책들 중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근데 이렇게 너무 허접하지 않게 되시 좀 괜찮게 만들려고 같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별로 부끄러운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내놨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마이산 얘기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그 마이산이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오, 아시네요. 껌 좀 씹으셨는데. 이성계, 맞아요. 이성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 금척. 그리고 속금산 이야기가 나와요. 속금산은 뭐고 금척은 뭐지? 금척 뭔지 아세요? 금은 금이겠지. 칼을 내려. 척이. 예. 어쨌든, 칼처럼도 생겼으니까 자가. 그걸로 내리치면 칼 되는 거죠. 어쨌든, 맞아요. 금척. 맞아요. 금으로 된 자. 이게 한자말이니까. 금자예요, 금자. 여자 이름 같은데, 금자 이러니까. 어쨌든 여자를 내려주신 건 아니겠죠? 금척, 금으로 된 자를 내려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 이성계 금척 뭐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금척. 자, 그럼 금척 얘기 한번 해보죠. 이성계가
이성계가 저기 남원에서 이제 막 왜구를 물리치고, 이제 고려 말이잖아요. 고려 말 장수잖아요. 이제 고려가 이제 막 이제 뭐지? 거의 흥망성쇠, 이제 쇠퇴기에 이제 막 접어들었을 때 이성계가 이제 막 왜구를 무찌르고 올라오고 있는데 딱 봤는데 말 위에서 마이산이 딱 보이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산이야. 이게 만들어진, 내가 보기엔 좀 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말하기로는, 내려오는 얘기로는, 어렸을 때 자기가 자고 있는데 선인이 나타나서 이게 금으로 된 자를 주면서, 금책을, 야, 이거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이랬다는 거야. 너 최고야, 이랬다는데, 그걸 딱 받아들이고 눈을 딱 떴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선인을 만났던 그 산이 바로 마이산이었다는 거야. 그때 만났던 산이랑 똑같아. 저 산 뭔가 신묘해.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마이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의 갈 길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기도하고 이제 이러다가 목도 좀 마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에, 어떤 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절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러다가 목이 마르네 하고 물을 마셨는데 물 맛이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물 색깔이 은처럼 잔잔하고 너무 좋아서 물 너무 끝내주는데 이 절 좋아. 이 물이 그냥 은처럼 잔잔하고 좋아. 이 절 이름은 은수사라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그 은수사가 이성계가 먹었던 물이 너무 맑고 좋아서 은수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은수사에 보면 이 몽금척도가 있어요. 은수사 안에. 여러분 보시면 이거 뭔 그림가 할 때 몽금척, 꿈몽, 금척 그려줬다고. 다 한자말인데 꿈에서 금자 줬다고 그 얘기예요. 그거 그린 그림이다. 금자. 어쨌든 여기 칼처럼도 보이죠. 그렇게 자세히 보셨나 보네. 예. 하여튼 이런 몽금척도를 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척 얘기가 사실은 이성계 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시초는 바로 박혁거세, 신라시대. 물이 은처럼 맑은 박혁거세까지 올라갑니다. 신라시대. 여기 박혁거세 얘기 너무 많은 그 신하들이 있으니까 헷갈리실 거다.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6 촌장들이 우물가 근처에 모여가지고 막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우물가 뒤편에서 막 빛이 막 이상해가지고 가봤더니 하얀 말이 무릎을 꿇고 이 어떤 무슨 커다란 알 같은 거에 절을 하더니 애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신묘하다. 신묘하면 도야던데 깨부셔 봤더니 거기서 갓난아이가 나오는데 이거 뭔가 특별해. 몸을 식였더니 향기가 나오고 빛이 나더라. 온 동식물들이 나오더니 춤을 추더라. 아이 옆에서 얘 뭔가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얘가 13살 되는 해에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박혁거세, 그러니까 박이라는 게 큰 박을 닮았다. 이 알에서 나왔으니까 혁거세는 빛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박혁거세예요. 그 혁거세가 13살이 돼서 꿈을 꿨는데 신이 나타나서 이거는 왕의 징표이니 대대손손 전하라. 그리고 이걸로 아픈 이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척이 계속 신라시대 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나라를 세웠다고 하고요. 신물인 거죠. 신묘한 물건인 건데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소문을 당나라 황제가 들어버렸네. 아니 뭐야. 저기 신라에 그런 멋진 게 있다고. 야 당장 가져와. 애를 불러서 이제 풀어. 가서 탁탁탁 갔는데 신라 또 왕이 내 힘은 없지만 야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그걸 주냐. 그러니까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그래서 그 고분군을 막 몇 개를 파요. 그래가지고 한 40여 개를 만들어 그 중에 한 개 숨겨버려. 아무도 못 찾게. 당나라군이 와가지고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제 돌아가 버리고. 근데 본인들도 숨겨놓고 까먹었어. 못 찾았대. 그런 설화가 와서 여기가 바로 금척리 고분군이라고 실제 있어요. 경주에. 금척리. 여기 금척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지만 소문일 거다. 이건 썰이다, 썰.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지금도 한 번도 발견된 적은 없지만 그 정도로 왕을 상징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명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이때 사라졌다가 신라시대 때 사라졌다가 때당 언제 나온 거예요? 이성계가 나 금척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갖고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 치면 그 아서왕 돌에서 엑스칼리버 꺼내서
왕이시여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금척 왕이시여 이거 되는 거예요. 엑스칼리버처럼 한국의 금척이 한국의 엑스칼리버 금척 이제 그래서 척 이제 든 건데 왜 하필 창도 검도 아니고 왜 금으로 된 자지? 왜 자일까? 그 얘기를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도량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길이, 부피, 그러니까 재는 방법이에요. 왜 재는 방법이 중요하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쌀 한 대라고 친다면 예를 들면 힘이 센 나라는 야 우리나라는 한 대가 이만큼이야. 얘네는 요만큼인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야 많이 얘네는 한 3-4개가 얘네 정도니까 힘으로 막 몰아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야호라고 말소리가 들리는 데까지가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힘센 사람들이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오락가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리들을 힘센 사람들 소리까지도 누르고 이걸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왕권, 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야이씨 다 내 얘기 들어. 그러니까 한 큐에 휘어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건 눈금을 정하는 힘이라는 건 아주 강한 권력으로 휘어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 거예요. 칼이라는 건 다 못 빼는 거지만 자는. 그래서 진시황이 제일 먼저 한 게 도량형의 통일. 이거 더 이 딱 쳐. 딱 내기 듣고 이거 딱 우리 앞으로 1cm는 이거야. 2cm는 이거야라고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그건 힘이 약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소리까지도 누르고 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게 단순히 이게 금 팔아가지고 이거 몇 돈 되지 이게 아니라 이 잘하는 게 상징하고 근데 그것도 금으로 됐어. 은도 아니라. 그만큼 귀한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해 보면 조선을 성기한 정도전이 맞는 몽금척이 있고요. 세종대왕 때는 몽금척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그 함흥차사 아시잖아요. 자기 왕 되고 싶어서 함흥에 가가지고 안 나타나니까 아빠가 이성계가 야 아들아 돌아와라고 신하들 보냈더니 신하들 계속 죽여. 그래서 함흥에 가면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함흥차사 가면 안 와. 거기서 나온 얘기고 그 이방원의 아들이 바로 세종이에요. 그래서 세종 때까지 이 할아버지까지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도 몽금척무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춤. 그래서 지금 진안에서 홍삼 축제 때 이 몽금척무가 있는 거예요. 금척. 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홍삼 축제 때만 되면 이 쓸데없는 춤을 출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역사적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금척 얘기가 이성계랑 연결이 됐는데 그럼 아까 속금산 얘기 제가 잠깐 했었는데 속금산이라고 불리기 전에 마이산은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리 불려지는데요. 봄에는 안개를 뚫고 나온 두 봉우리가 쌍돛대 같다 하여 돛대봉. 봄에는 수목이 울창해지면 용의 뿔처럼 보인다고 용각봉. 여름에는 가을에는 단풍이 든 모습이 말의 귀 같다 하여 마이봉.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듯 붓끝처럼 보여 문필봉.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사람들이 이게 약간 은유적이죠. 시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이산이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예를 들면 신라시대 때는 신라시대 쪽에 보면 이제 진안이 서쪽이니까 서쪽에는 이로운산, 서다산.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막 솟아오른 모습이 멋있다 해서 속금산, 용출산. 그리고 조선시대 때 속금산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속금산이지? 그리고 속금산 이후부터 이제 마이산이라고 불렸다는 건데 저도 막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솟아올랐다는 뜻에서 속금산인가?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풍수지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속금산. 왜 속금산인가?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장수, 마이산, 옥천, 공주, 계룡. 자 보시면 자 여기가 다시 크게 보시면 여기 마이산이 있고요. 계룡산 저기 대전 있고 군산이 있는데 금강이 장수에서 발원하는 거 아시죠? 뜸봉샘. 뜸봉샘에서 발원해가지고 여기 장수에서 금강이 발원지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 발원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해서 군산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반역의 기운이 흐른다는 거야.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대체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고
아니 동고서저. 그러니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서 잠깐만 어디 위에 살짝 아래로 내렸는데 얘는 지금 역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역성이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보냐면 활로 보는 거예요. 이 금강을. 이 활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활로 쏜다고 생각해. 어디를? 서울을. 얘가 쏜다고 생각을 반궁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금강이랑 여기 활로 쏘는 형태에서. 근데 여러분 이 화살촉 뭘로 만들어요? 화살촉 나무로 만들어요? 쇠금.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이산이랑 계룡산 거쳐서 여기 서울을 지금 쏠 것 같은 형국인데, 야 그럼 활에서 화살촉만 딱 빼면 얘 아무 힘이 없잖아. 그럼 마이산이 지금 금기운이 너무 세. 딱 생긴 것만 봐도 그냥 돌로 만들어진 그냥 금기운이 철철철 흐르잖아. 그래서 이 금의 기운을 묶어버리자. 속박해버리자. 그래서 요거 뭐지 이 지금 쏘는 형국이니까 요것만 톡 빼가지고 요것만 톡 빼서 어떻게 한다? 묶어버리자. 어떻게 돼? 속금산. 그래서 속금산. 그래서 마이산의 금기운을 내가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속금산이라고 불렸다는 거야. 왜냐면 이성계가 자기가 왕이 되는데 여기 마이산 요쪽에서 이 역성의 기운을 내가 그냥 톡 빼가지고 그래서 속금산이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이성계가 이제 다 되고 나서 이방원이 와서 야야야 아빠 때는 좀 쫄아가지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왕이 됐어. 이름 풀어줘. 마이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이후로 마이산이라고 불린다더라. 그 얘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좀 아셨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이제 역사 보면 이제 백제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신라 시대 때 마지막까지 이제 막 대들었던 게 싸우고 했던 게 신라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신라가 있던 자리예요. 요쪽. 그래서 신라 애들은 항상 무서워. 쟤네들. 저기 신라 쪽 애들이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도 그 신라 견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포악하게 그려져요. 세상에 이런 후레자식이 없어.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대들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그렸을 때 대단히 포악하고 나쁘게 그렸을 때 승자들의 역사니까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썰을 거쳐서 좀 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두려움들이 묻어나지 않았을까. 저 산만 봐도 쪼는 거지. 쟤네 좀 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속금산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산에 내려오는 전설 한번 보죠. 네. 좀 이해가 되시죠? 마이산에 나름 재밌는 이야기. 은수사 가면 이제 껌 좀 씹으 이게 이성계가 불마시다가 은가 타가지고 그랬대잖아. 이 몽근청무가 남원에서 이거 말 타고 오다가 이게 신기해가지고 왔는데 물이 너무 좋았다잖아. 여기 꿈꾼 거 아니야. 그쵸? 이 얘기 이제 껌 좀 씹을 수 있으시니까 좀 잘 좀 이용해서 좀 말에 귀를 닮았대 라고 얘기하면 야 그거는 그냥 1절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하늘로 오르다만 마이산. 이라는 이제 마이산 전설이 있어요. 이거 딱 봐도 여자가 슬퍼 보이고 지금 남자가 어떤 표정이에요? 빡친 표정이야. 지금 남자가 빡쳐서 양육권을 뺏어간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마이산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이들 자 어떻게 빡쳤는지 한번 남편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부부 산신이 있었어요. 사이가 너무 좋아. 산신이에요. 마이산에 있는 안마이봉, 순마이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둘이 사이가 좋아서 애 둘 낳고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기도도 드리고 해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오를 날이 온 거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 부정타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왜 부정탄다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 안 되니까 새벽에 빨리 올라갑시다. 이게 나쁜 기운들 안 보이게 딱 가는 거야 하고 새벽에 떠나기로 하는데 여보 애들이 피곤하잖아.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좀 마음이 급해. 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우리 보면 부정 타는데 이제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새벽에 물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잡시다 하는데 여자는 계속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점점 빡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가요. 조금만 더 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늦장 부리는 거야? 이제 남편이 속이 탔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쵸? 원래 얘기가 그렇잖아. 나 이번 일만 하고 손 씻을 거야. 그럼 꼭 그 일 할 때 꽃이 사건 터지고 얘기가 다 그래요. 이제 알았어 이제 다 준비하고 애들 깨우고 이제 옷 다 차려입고 이제 날개 옷 입고 이제 간다 하고 딱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에 수도가 없잖아요. 빨리 시엄마 시아빠 일어나기 전에 물 떠와서 밥 해야 되잖아. 빨리 옹달샘에 물 들어갔던 우리 안하기.
어머 보고만 거야. 예, 물도로 안하기. 옹달샘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멈췄어. 내려앉은 게 마이산이라더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 빡치잖아요.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씨, 니 때문에 못 올라갔어. 당신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아이도 내놔 하고 양육권을 뺏어버렸어. 여자가 미안해서 고개를 돌려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빠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아이를 안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그렸지만 너무 잘 그렸어. 나 이거 보면서 내가 상상해서 그린 거죠. 이 여자 이렇게 딱 돼 있는, 그쵸? 이렇게.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런 뻥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순마이봉인 거예요. 두 개 갈라져 있는 게 작아서 안마이봉에 사람들이 크기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두 아이를 아빠가 양육권을 뺏었어. 빡쳐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저번에 교육청 이제 엄마들 학교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했더니 엄마들이 그거 듣고 열받잖아. 뭐 여자가 다 잘못했어 이거는. 그리고 그거 잘못했다고 막 저 애 양육권까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미안해서 돌려 앉았대. 왜 애들 가서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듣는 여자들이 빡치는 거지 이제는. 얘기해서는 아빠들만 빡쳤는데 나도 하나. 근데 이게 언제 이런 설화가 내려왔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그 시대의 생각이나 이런 문화가 이렇게 전승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선시대 여자들 알잖아요. 남자들은 재혼해도 되는데 여자들은 막 허벅지 찌르면서 살아야 되고 막 자결하라고 막 그러고 너 우리 집에 연료문 세워야 된다고. 옛날에 연료문에 폐악이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남편도 없어서 서러운데 막 죽으라고. 너가 죽어야지 우리 집에 가문에 명예가 생긴다고. 그래서 오히려 양반 부인들이 더 심하게 힘들었다는 얘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자들의 입장이 그랬는데 그런 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 설화 속에 묻어났을 거다. 근데 처음부터 여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최초 마구할미, 거대한 여신. 그러니까 마구할미 같은 경우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되게 유명해요. 어떤 할머니인지 한번 볼까요? 세상을 만든 할머니인데, 자, 이 마구 할머니가 몸이 엄청 커요.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해하고 별이 나와. 어우, 거대해.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오줌을 넣었더니 물바다가 돼. 물이 생겼어. 얼마나 거대한지. 할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땅을 쭉 가르니까 강물이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 손이 어찌나 큰지. 그리고 손에서 나온 흙이 이 산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어찌나.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여신의 이미지인 거예요. 마구 할미라는 게. 그리고 할미가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이 커다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 불었더니 한숨이 이렇게 마구 할미가 쉰 한숨에 산이랑 언덕이 날아가서 만주벌판이 생겼대잖아. 벌판이.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나무하고 열매도 맺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드는 이런 할머니의 이미지였다가 이런 할머니, 세상을 보살펴주는 큰 여신의 이미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런 이미지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로 오면서 어떤 이미지가 생기냐면 나중에 지리산 쪽에 나오는 마구 할머니 전설이 또 있는데 할머니가 이번엔 마구 할아버지랑 결혼을 했어. 이미 결혼을 해서 딸을 8을 낳았어. 8을 잘 키우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떠났어. 자기 도 닦겠다고. 할머니 혼자서 애 키우고 애들 다 떠났는데 할아버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해가지고 옷을 찢고 죽어버렸대. 남편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이때 할머니는 어때요? 그냥 남편 기다리고 그냥 약간 되게 소극적인 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생각들이 이제 내려오는, 같은 마구 할미들도 이렇게 이미지가 다르죠.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 때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유교 사회. 유교라는 게, 저 이것 때문에 공부 막 해봤는데, 유교라는 게, 그러니까 다 찾아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유별하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들을 이렇게 많이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려온 이야기가 이 지난 이 하늘로 오르다만 마이산 이야기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맞는 마이산 이야기는 새로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간혹 종종 나온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 함부로 건드리는 걸 무서워해요. 근데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쓰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식으로.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마이산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간단하게 말을 좀 빨리 했는데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마이산에 관한 이야기 조금 관심 있게 들으시면 재미있고 우리 이 설화 속에도 단순히 설화로만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여성들의 역할이나 신화의 측면으로 바라봐도 상당히 재미있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